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도구의 발전, 또 인공지능의 발전이 어떤 자동화를 이끄는 지금 이제 큰 축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최근 한 2, 3년, 제가 느끼기에는 한 2, 3년인데 굉장한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RPA라고. 네. 네, 아주 업계에서 너도나도 예, 네.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너도나도 RPA를 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RPA가 뭔지 한번 잠깐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했던 얘기처럼 이제 자동화를 위해서 그 자동화를 돕는 도구가 뭐냐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 자동화를 돕는 어떤 플랫폼이라고 했지, 산업이 할 때 이런 거 정의를 할 때 네. 그런 도구를 이제 RPA라고 도구 중에, RPA 도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도구 중에 하나인 거군요. 네. 네, 그 RP라는 이름으로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 거고요. 네네네. RPA가 이제 로보틱 그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네네네. 그래서 그 기계가 이제 자동화를 해주는 거죠. 네, 사람 대신에. 예, 사람들이 네. 자동화해주는 도구들을 다 이제 RPA라고 하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도구가 쉬워지고 또 뭐 되게 기능이 좋아지고, 네. 그다음에 AI가 도입되면서 뭐 문장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하지 않고 사람처럼 해주니까 네네네.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도구들이 지금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업무 자동화를 위해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해줘야 되니 해주는 게 훨씬 더 회사에서는 효율적이니까 네네. 많이 도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 그에 따라서 RPA 도구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그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불행히도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네. RPA 분야에서는 되게 후발주자고요. 현재는 RPA 도구가 기존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제가 이제 파워 플랫폼 말씀을 드리지만 엄밀히 말하면 파워 플랫폼은 RPA 도구는 아니에요. RPA 산업 분야에서. RPA 도구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행위를 기계가 흉내를 내줘야 돼요. 기계가 사람처럼. 예, 사람처럼. 네. RPA 도구 가지고 있는 역할은 딱 그거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대신 흉내를 준다. 네네. 그거를 만들어주는 도구예요. 그걸 개발로도 접근할 수 있지만 개발이 아니라 도구를 써가지고 좀 쉽게 만들 수 있냐, 그런 도구가 있냐라는 식으로 접근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RPA 도구가 없었어요. 그 말인즉슨 지금은 그래도 있다는 말씀이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있고요. 네. 그래서 파워 플랫폼의 어떤 제품군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제품 중에 하나가 이제 RPA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이제 후발주자다 보니까 이게 발표된 지가 작년 11월 정도에 솔루션이 처음 나왔고요. 2019년 11월 정도예요. 예. 네네. 아직까지 이게 정식 버전이 아니에요. 지금도 베타 테스터를 하고 있는데. 프리뷰 버전이라고 해서 동작은 잘합니다. 안전성은 되게 높지만 아직까지 어떤 다른 RPA 도구들의 기능을 쫓아갔다라고 얘기하는 조금 어려운 수준인데 계속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한번 시작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거든요. 드라이브를 상당히 걸고 있나 봐요. 네,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어가지고 금방 이제 최소한 기존 상용 소프트웨어까지는 쫓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RPA 도구. 네, 다른 RPA 도구들까지 수준까지는 금방 올라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방송 초반부터 계속 몇 번이나 언급이 됐습니다. 우리 파워 플랫폼이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 드디어 한번 등장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플랫폼이라는 것이 언젠가부터 지금 이제 브랜딩처럼 돼가지고 알려지고 있는데, 파워 플랫폼이란 무엇인지 소개부터 좀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네, 파워 플랫폼은 이제 업무 자동화를 위한 도구입니다. 업무 자동화 도구. 네, 업무 자동화를 위한 도구예요. 네네. 그걸 도입한다고 업무 자동화가 자동으로 일어나지는 않고요. 도입 즉시 자동화 되는 건 아니고. 네네. 그 업무 자동화 도구인데 이 도구를 통해서 자기의 업무를 분석한 다음에 그 도구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일종의 개발 도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아이들이 코딩을 위해서 굉장히 쉬운 도구를 이용해서 코딩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블럭 단위로 맞추는 것처럼. 블럭 단위로 맞춰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거의 결과물은 이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는 거라 결과물은 대부분 다 뭐로 나오냐면 게임으로 결과물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게 블록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게 되면 다 게임입니다. 결과물이. 그래서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쉽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도구들이 있는 거고, 그 도구들이 이제 로직을 배우는 거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관심사는 게임이 제일 흥미를 가져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이 파워 플랫폼 도구들은요, 결과물이 만드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근데 결과물은 철저하게 업무용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결과물이. 자동화를 목적으로 한 업무용 프로그램 만들기 위한 도구. 네, 도구들인데 이제 업무용 프로그램도 사실 분야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파워 플랫폼이라는 이름하에 여러 가지 분야를 돕기 위해서 분야에서 자동화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사실 파워 플랫폼의 이름으로 이것들이 뭉치기 전에는 각각 다 독립적인 솔루션들이었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파워 플랫폼에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아, 4가지요. 네. 네네. 파워 BI가 있고요. 네. 파워 BI는 보고서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리포팅. 보고서. 네. 리포팅을 만들기 위한 도구고요. 사실 파워 플랫폼에서 파워 BI가 제일 많이 팔리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입니다. 네, 효자군요. 네. 예, 리포팅을 하는 도구고, 그래서 BI라고 해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만들기 위한 도구고요. 그 다음에 파워 앱스는 앱을 만들기 위한 도구입니다. 파워 앱스. 네, 파워 앱스라는 것은 앱을 만들기 위한 도구예요. 그리고 파워 오토메이트라고 있는데 그거는 자동화를 위한 도구입니다. 네, 파워 오토메이트. 네. 사용자가 하는 업무 행위를 흉내내서 그거를 기계가 자동으로 해주는 RPA하고 비슷하죠. 아, 이것이 아까 앞서 말씀하신 RPA랑. 예, RPA를 좀 좁게 해석하면 이 파워 오토메이트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요. 그다음에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라고 있는데 이거는 챗봇을 만들어주는 챗봇 빌더입니다. 아, 챗봇 제작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4가지가 있는데 이 사실은 기존에는 4가지가 다 다른 각자 따로 자기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도구들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 BI는 리포팅 만드는 도구, 파워 앱스는 앱을 만드는 도구, 파워 오토메이트는 예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플로우라고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플로우, 네네네. 워크 플로우를 제작하는 도구, 버추얼 에이전트는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는 챗봇을 만드는 도구.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각자 영역이 서로 달라요. 아, 기존에 있었던 도구들이군요. 그러고. 네, 기존에 있었던 도구들이고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만 이것도 작년 11월에 나온 도구입니다. 아, 얼마 안 됐네요. 예, 요것만. 나머지 3개의 도구는 기존에 있었던 거고요. 말씀드린 파워 오토메이트는 이름이 마이크로소프트 플로우였어요. 네. 전통적인 도구고요. 사실은 이 도구들의 전신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지금 이 시대에 갑자기 딱 튀어나온 도구가 아니라 각각이 다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전 버전 이런 식으로 예전 도구들이 다 있어서 그 도구들이 발전하면서 현재의 도구들이 된 거예요. 결국은 이 4가지를 묶어서 파워 플랫폼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왜 그러냐면 그 4가지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약간 철학적인 느낌이 나는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저는 브랜딩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파워 플랫폼이란 가치는 결국 뭐냐 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자동화를 위해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들이에요. 예전에는 그거를 개발로 풀었다면 이제는 앱을 만들기 위해서 파워 앱스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쉽게 앱을 만들 수 있고요. 아, 그럼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단어가 누구나일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나 만들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인 거죠. 원래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그렇죠. 예, 오피스 자체가 뭐냐면 IT 전문가가 아니신 분이 컴퓨터를 잘 모르지만 오피스는 다룰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피스를 이용해서 문서를 만들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고 엑셀을 활용해서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서 보고서도 만드시고 막 하시잖아요. 사실 예전 같았으면 그거는 자기가 안 만들고 누구한테 맡겨서 했어야 될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전문적인 사람들한테. 그걸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 없으니까. 근데 이제 기술이 점점 쉬워지고 도구들이 점점 발전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다 그걸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런 것처럼 이 파워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도 그러니까 리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파워 BI를 이용하면 본인 스스로 BI를 할 수 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물을 리포팅할 수 있다. 파워 앱스는 본인 스스로 앱을 만들 수 있다. 파워 오토메이트는 개인적으로 회사 업무가 아니라고 해도요. 자기 업무를 자동화해가지고 오토메이트를 이용해서 자동화할 수 있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맨날 하고 있는 그 일을 갖다 자동화를 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뭐 개발팀이나 이런 부서에 요청하지 않아도 IT에 의뢰해서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한테 요청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공부를 좀 해가지고 배워서 만들 수 있다.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그 도구를 다루는 방식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내가 그냥 뭐 엑셀 파워포인트 하듯이 내 업무의 일부를 자동화로 만들 수 있는 도구인 거군요. 쉽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오피스를 교육시켜가지고 생산성 향상을 꾀하는 것처럼 이런 파워 플랫폼을 회사에서 교육을 시켜서 자기 스스로 자기 업무를 자동화해라라고 이제 하는 것이 파워 플랫폼의 가치고요. 이게 아시겠지만 어떤 개발을 의뢰하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기술을 요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외에 힘든 건 뭐냐면 현업과 개발 간의 간극이에요. 아, 그거 좁혀지기 힘들죠. 네, 네,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현업은 개발을 모르고 개발은 현업을 모르고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커뮤니케이션 로스 비용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구현을 하고 나서 봤더니 결과물이 조금 다른 고쳐야 되는데 개발에서 코딩으로 개발한 결과물은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사용자가 하기엔 너무 어렵죠. 네. 그러니까 실제 개발자가 자기가 고쳐도 자기가 고쳐도 네, 내가 만들어 놓은 거를 고객 요건이 바뀌어가지고 고쳐도 예를 들면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고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개발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개발을 오랫동안 개발하는 걸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업들하고 자꾸 부딪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 플랫폼의 가치는 뭐냐면 가장 현업을 잘 알고 있는, 즉 자기 스스로 자기 업무를 개발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줄인다라는 것도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직접 만들 수 있는 도구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컨셉으로 잡고 있는 거죠. 파워 플랫폼이. 다만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이걸 할 수 있다라고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조금 아까? 네. 그런데 이 누구나라는 의미는 이 개발 도구다 보니까 이거를 만약에 내가 전혀 다뤄보지 않은 사람이 1시간만 딱 배우면 뭐 할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이건 뭔가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저희가 생각해 보시면 자 레고를 조립한다고 했을 때 레고는 애들이 갖고 노는 건데 불구하고 레고로 매뉴얼 따라 만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네네. 그렇죠. 정해진 포맷대로 똑같이 따라하면 하면 되니까. 뭐에다 뭐 붙여라 나와 있으면은 얘도 그만큼 쉬워요. 누구 따라하는 건. 근데 만약에 레고를 가지고 자 창조적인 거. 매뉴얼 없는 거. 네, 매뉴얼 없는 걸 만들어라 그러면 되게 참 사실 난감하죠. 그렇죠. 내가 뭘 배우거나 하지 않은 이상. 그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도구는 되게 쉽습니다. 그럼 사용자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도구가 쉽기 때문에 결국 필요한 건 창의성이에요. 창의성. 만들어 본 사람이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많은 거를 이제 따라 해보고 만들어 본 경험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그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해 본 사람이 만드는 거지.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만들기 사실 쉽지 않아요. 도구 자체가 뭔가 쉬운 것을 지향하고 또 실제로 쉽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어쨌든 약간의 허들이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부분이 허들이고요. 그 부분 허들을 뛰어넘는 방법은 뭐냐면 많이 따라해 보는 거죠. 기존의 어떤 것들을. 실제로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파워 플랫폼에 관련된 것들은요. 따라하기 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 샘플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제공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한 번씩 똑같이 흉내해서 몇 번 따라해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전혀 노력 없이 만들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마저도 자동화가 돼야 되는 세상이 빨리 와야 되는데. 그거는 현재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